2024년인데도 아직도 트레이딩 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에 코드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tradingview.com으로 오시면 됩니다. www.tradingview.com 아니면은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타시고 오셔서 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타신 후에 회원가입을 하실 경우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크레딧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링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크레딧까지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 회원 가입을 합니다. 자, 사인인 누르시고요. 우측 상단.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이메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 중에 유저네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KPFX 아카데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이미 사용 중이네요. KPX 아카데미 2 넥스트. 그러면은 이런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저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2024년 3월 10일 기준입니다. 자, 어쨌든 이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가장 여기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것은 여기서 프로덕트 슈퍼 차트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상당히 밝죠? 흰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흰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을 조금 더 눈에 덜 피곤하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크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 모드로 바꾸려면은 좌측 상단 여기 코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다크 모드를 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둡게 변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드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겠고요. 만약에 흰색이 더 편하시면은 좌측 상단 다크 모드를 꺼주시면은 흰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 우선은 우측에 이 탭을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탭을 좀 일단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현재는 애플 1D 이게 데일리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외환 거래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차트를 다른 차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로 달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뭐 별 다른 거 누르지 않고 그냥 키보드에다가 EUR USD를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트를 골라야 하느냐? 가장 높은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 똑같습니다. FXCM, 오한다, 그리고 forex.com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 똑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세 개 중에 하나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없이 그냥 차트를 사용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팅 오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칸바스로 오시면 됩니다. 칸바스로 오신 후에 그리드 라인, 이 두 번째 있죠? 이 그리드 라인을 논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네, 그럼 OK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 주식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캔들스틱이 약간 헷갈린다. 자, 캔들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를 이제 명칭을 이 바들이 이제 명칭이 캔들스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에는 올라가는 게 빨간색, 내려오는 게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외환 거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올라갈 때는 파란색, 내려올 때는 이제 안 좋은 신호를 뜻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클릭, 세팅, 심볼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디 같은 경우는 이 캔들스틱 몸통을 뜻하는데요. 클릭을 하신 후에 뭐 흰색으로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만약에 보더 이거 같은 테두리를 뜻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색깔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흰색, 윗 같은 경우는 이제 꼬랑지를 뜻하고요.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내려오는 캔들, 이제 베어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르시 캔들을 다른 색으로 또 바꾸고 싶다.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세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색깔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이 색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 또 하단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볼륨 인디케이터인데 어떻게 볼륨 인디케이터인지 아느냐? 또 좌측 한번 상단을 보시면은 VOL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볼륨 인디케이터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다시 오셔서 X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변합니다.
지금 또 이 거슬리는 이 상단에 있는 이 숫자들이 좀 거슬리는데요. 세팅에 와서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스테터스 라인인가 한번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확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아, 이거네. OHLC 밸류, 바 체인지 밸류 이런 것까지 그냥 다 꺼주면 됩니다. 뭐 볼륨도 있는데 별다른 뭐 뜻 저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이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게 D 써 있는 게 1D 써 있는 게 이게 어느 시간대 차트를 보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데일리 차트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하나가 하루인 겁니다. 24시간. 근데 만약에 내가 15분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 오셔서 이 D 여기 있죠? 이 D를 클릭을 해주신 후에 15분, 뭐 30분, 1시간, 4시간, 뭐 일주일,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을 보고 싶다. 그럼 15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또 1시간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오셔서 또 1시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클릭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키보드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15분 차트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 1, 5를 써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15분 차트로 갑니다. 그러면은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는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1H 엔터 아니면은 4H 엔터. 데일리 차트 같은 경우는 1D이기 때문에 1D 엔터. 위클리 일주일 차트는 1W 엔터. 한 달 차트 같은 경우는 1M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달 차트로 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좌측에 있는 도구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오시면은 우선 가장 상단부터 이것이 이제 크로스헤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제 크로스헤어가 따라오잖아요. 그쵸? 위아래로 좌우로 그쵸? 이것이 크로스헤어인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그냥 뭐 닷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가 이제 닷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로우 그냥 일반 마우스 같죠? 일반 마우스처럼 또 바뀔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우개 매직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잘 뭐야 이거 이런 게 있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크로스헤어로 둡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이 이제 추세선 그리는 트렌드 라인 도구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조그맣게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모든 라인 도구들, 채널, 뭐 추세선 이런 것들 도구들이 이제 바로바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할 것이 즐겨찾기 추가입니다. 이 도구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조금 더 쉽게 찾고 사용하기 위해서 즐겨찾기 추가를 하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추세선 그리는 도구부터 저희가 즐겨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와서 호리존탈 라인 즐겨찾기 추가, 호리존탈 레이 즐겨찾기, 버티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요. 그 다음에 채널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하는과 동시에 보시면은 화면에 이러한 툴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플로링 툴바라고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툴바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딱 두시면은 우리가 써먹기 편합니다. 바로바로 꺼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도구들입니다. 피보나치 또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하모닉 패턴인데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클릭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거래 도구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쇼 포지션 클릭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로우 그 다음에 에로우 마크 업, 마크 다운 그 다음에 박스 그리는 도구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는 도구 이 정도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텍스트 그 다음에 여거 그리고 콜아웃 이 정도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다 써보시고 불필요하거나 필요한 거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나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하시거나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툴바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하나하나씩 그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툴바가 생겼으면은 우선 추세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 한 번을 해주시고요. 그냥 드래그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신 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냥 클릭 한 번 누른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와가지고 좌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좌클릭 한 번 더 이러면은 완성이 된 상태로 추세선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좌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른 툴바가 하나 떴죠. 그 다음 톱니바퀴 세팅입니다. 여기서 와서 모든 것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와서 우클릭 세팅. 그러면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흰색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 설정 가능하고요. 그 라인의 굵기까지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굵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텍스트도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추세선 이런 식으로 글씨 또한 쓸 수 있고요. 색깔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바꿀 수 있고 사이즈 볼드냐 아니냐 이탈릭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추세선 위에 가냐 중간에 가냐 밑에 가냐 중간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도 네,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세팅 저 같은 경우는 하얀색을 조용하기 때문에 네, 흰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구 같은 경우에는 호리존탈 라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좌측 클릭 한 번 더 좌측 클릭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팅으로 와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노란색 한번 사용을 해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내가 또 위치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마우스 위에 두신 후에 잡고 드래그를 통해서 그냥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추세선 또한 상당히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걸 통째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 끝자락이 아닌 중간 어느 그냥 아무데나 와가지고 그냥 드래그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 각도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끝자락에 와서 이 끝자락을 잡은 후에 각도를 바꿔주면 됩니다. 좌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호리존탈 레이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둔 곳에서 오른쪽으로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또 대시 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 또한 당연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부나치 도구 한번 알아보죠. 피부나치 도구도 클릭, 클릭, 마우스 움직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개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그리고 밸류 또한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더블 클릭하면은 또 세팅으로 바로 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자, use one color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전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세팅으로 와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 식으로 이렇게 회색깔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제 눈에는 좀 거슬리기 때문에 여기서 투명도를 완전히 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죠. 전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1.8%를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색깔을 좀 바꿔주도록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61.8. 그 다음에 나는 또 추가적인 이제 밸류를 설정으로 넣고 싶다. 네, 영상에서 잘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밸류를 써넣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마이너스 0.27 그리고 마이너스 0.618이 없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체크를 아무 박스에다가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값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체크를 해주고 마이너스 0.27 그리고 마이너스 0.618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피보나치의 밑에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61.8%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K를 한번 해주시면은 어떠한 밸류들이 생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마이너스 0.27, 마이너스 0.618 이러한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그냥 여기서만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딱 보이네요. 자, 피보나치 클릭, 클릭 A에서 포인트 B, 그 다음에 우측으로 좀 넓혀주시면은 바로 0.618이 왜 중요한지 바로 보여주는 사례가 나오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0.618을 마이너스 0.618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도구를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롱 포지션입니다. 롱 포지션 클릭, 클릭.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색깔 원하시는 대로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와서 OK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냐? 내 진입 위치가 여기이고 내 타겟의 위치가 여기이고 내 스탑로스의 위치가 여 밑에다 라는 롱 포지션 그냥 박스입니다. 내 진입 위치가 어딘지 그냥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것을 또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더블 클릭, 인풋 오신 후에 내 엔트리가 어딘지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 엔트리가 1.2다. 그러면은 OK를 누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타겟을 수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생겼죠. 자, 타겟을 그러면은 1.5로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키보드에 이제 화살표들 있잖아요. 키보드 좌우 그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잡아주신 후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넓기 또한 이런 식으로 잡아준 후에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가능하고 스탑로스 또한 위 아래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쇼 포지션 똑같습니다. 위아래 좌우 위아래 더블 클릭 가격 수정 엔트리 프라이스 프로핏 가격 타겟 스탑 가격 타겟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차트가 여러 가지 도구를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못생겨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클릭 백그라운드에 우클릭 그 다음에 remove drawing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옵션 Z를 누르면은 그 전 액션으로 오고요. 아니면은 다시 그 앞에 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Shift까지 포함해 주셔서 옵션 Shift Z를 눌러주시면은 안 되네. 그냥 상단에 오셔서 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그 전 앞으로 네, 수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화살표입니다. 에로우. 이거 같은 경우도 클릭 추세선 그리듯이 그러면은 끝에 에로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라인 네, 색깔 또한 바꿀 수 있고요. 스타일 좌우에다가 이제 화살표를 줄 건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왼쪽에는 그냥 노말 오른쪽에는 뭐 에로우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텍스트 또한 추가 가능하고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클릭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지워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에로우 마크업 그냥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서 전환 부분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많이 씁니다. 자, 클릭 그 다음에 그냥 마우스 움직여 주신 후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라색 상당히 못생긴 색깔이죠. 더블 클릭 스타일 보더 저 같은 경우는 보더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없애주고요.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 어두운 색깔의 흰색 그냥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글자 또한 써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그냥 코너 모서리 부분 잡으신 후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이제 잡아주신 후에 드래그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위치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박스 테두리 부분 오셔가지고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위아래 중간 부분 잡아주시면 되고요. 사이드는 당연히 그 사이드 부분 잡아주신 후에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가락 좌 버튼에서 뗀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만 주시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더블 클릭 색깔 보더 저는 보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노란색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오셔서 잡아주시고 좌우로 아니면 대각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위아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넓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럼 테두리 잡아주신 후에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글자입니다. 텍스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눌러주시면은 글자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쓸 수가 있네요. 지워주고 그냥 백그라운드에다가 마우스 클릭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더블 클릭, 사이즈, 스타일, 그 다음에 박스에다가 백그라운드 넣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클릭을 해주시고요. 테두리, 보더, 투명도, 보더 투명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박스 이제 텍스트 랩을 해가지고 박스를 계속 늘리지 않고 이제 밑으로 글자가 오게끔 하는 스타일 또한 있고요. 글자 색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에 보기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이제 드래그를 해가지고 저희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 트랙패드면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넓혔다가 좁혀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좌측 화면 보시면은 지금 뒤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랙패드는 살짝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염려해 주시고요. 마우스 있으면은 이제 스크롤 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또 차트를 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가격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바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넓혔다가 낮췄다가 그렇죠?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런 식으로 눈에 보기 쉽게 여러분이 항상 눈에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오시면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대를 눌러주신 후에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미 위아래로 가는 거 수정을 해줬기 때문에 차트가 이제 원하는 사이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어서 아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제는 그러면은 우클릭 오셔서 리셋 차트 뷰 이거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가격을 이런 식으로 좀 넓혔다가 이제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더 빠른 방법이 하나 또 우측에 오셔서 가격 바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셋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이 툴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잡아주신 후에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고 싶다. 저희 성공그룹에서는 인디케이터,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좌측 상단 쪽에 오셔서 인디케이터, 보조지표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는 보조지표를 이제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써주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밸류 수정이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오셔서 밸류 세팅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X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경우는 차트를 세이브를 합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unnamed 이름이 설정이 되지 않은 거죠.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신 후에 세이브 레이아웃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차트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뭐 다른 게 생겼다 우리 차트에 그러면 이제 차트가 자동으로 보통은 저장이 되지만은 만약에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듯이 세이브가 뜨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자동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는 뭐 매 1분마다 생기거나 뭐 그런 약간 그런 식인데 내가 그냥 지금 세이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셔서 그냥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세이브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제는 차트 즐겨찾기 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측 상단에 오셔서 이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와치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반반으로 지금 탭이 갈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별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눈은 좀 거슬리기 때문에 우선 중간에 이 줄을 잡아준 후에 밑으로 쭉 내려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와치리스트 제가 원하는 와치리스트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리스트를 한번 해주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와치리스트 우측에 이제 add 심볼을 통해서 플러스 사인을 통해서 클릭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
그 다음에 뭐 골드, XAU, USD, 클릭, 그 다음에 GBP, JPY, 파운드 yen. 아니면 내가 뭐 비트코인 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BTC, USD, 그러면은 클릭, 그리고 뭐 또 뭐 있다? 또 뭐 있지? 주식, 뭐 애플, AAPL, 클릭, 뭐 테슬라, TSL, A, 클릭.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DXY, 그렇죠? 아니면 S&P, 그러면은 S&P, 이런 S&P, SPX,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눈으로 내가 원하는 차트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쳤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키보드 위아래 버튼 통해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간편하죠. 그리고 알람도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알람 기능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알러트 통해서 만약에 골드,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골드 컨디션을 줘야 합니다. 저 골드, 그리고 만약에 골드가 위로 이제 뚫었을 때 어느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2200을, 그러면은 한 번만 딱 2200 뚫었을 때 한 번만 나에게 알러트를 줄 것인지, 나에게 알람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매번 2200을 뚫을 때마다 나에게 매번 이제 알람을 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료 기간, 그리고 그냥 이름, 내 알람 이름, 네, 그리고 알람에서 나에게 줄 메시지, 이런 식으로 알람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람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뷰를 보통 그냥 분석 도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람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요즘 최근에 생긴 상당히 아주 좋은 이제 도구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 도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어카운트에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이 바 리플레이를 통하면은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예로 좀 보여주는데 이제 백 테스팅이 가능한 거죠. 내 차트, 이제 내 거래 방식이 먹히는지 백 테스트들이 가능합니다. 30일 프리 트라이얼 또한 있네요. 이제 테스트 기간이 있네요. 그래서 에센셜 플러스 프리미엄, 그리고 그 이상 어카운트 타입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백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새로 이 외환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분석을 한 차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드 현재 뭐 이 레벨을 뚫었고 현재 2150이라는 뭐 올타임 하이를 뚫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피보나치 레벨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나는 매수를 할 거다 라는 차트를 내가 모두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퍼블리시 버튼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를 통해서 내 아이디어를 이제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또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고, 노트 또한 만들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게끔, 팔로우 또한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분들과 차트를 공유를 하기 위해, 아니면 학생분들이 저와 차트를 공유를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카메라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 버튼 눌러주시고 카피 이미지를 해주신 후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채팅방에 와가지고 그냥 카피 페이스트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 차트가 그냥 깔끔하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아니면은 클릭 다운로드 이미지 또한 가능하고요. 아니면 링크 또한 이 화면을 링크로 만들어서 또 공유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카메라 버튼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트레이딩 뷰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링크를 통해서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공짜로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유료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무료로 사용해도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KPFX 아카데미의 모든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